한국 최고의 작곡가이자 프로듀서 중 한 명인 조영수는 SG 워너비, 시아, 티아라 등 여러 아티스트의 히트곡을 통해 음악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1976년 8월 9일 태어난 그는 서울에서의 소박한 시작부터 K-팝계의 거장이 되기까지 음악에 대한 열정을 좇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생동감 넘치는 멜로디와 눈부신 성공 뒤에는 깊은 슬픔, 혹독한 도전, 그리고 역경을 극복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가득 찬 그의 삶이 있습니다. 2025년 초 48세의 나이에 MBC에서 진행된 이례적인 인터뷰에서 그는 한때 숨겨왔던 고통, 그의 커리어, 사랑, 그리고 그를 형성해온 상실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인내, 희생, 그리고 침묵 속에서 흘린 눈물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조영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1998년 그가 음악계에 막 발을 들여놓았을 때 아버지 조민호 씨를 잃은 것입니다. 서울의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조영수는 소박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음악 교사였던 아버지는 그에게 음악을 향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민호는 저녁마다 쇼팽의 피아노 곡을 자주 연주했고 그 선율은 조영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음악가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하지만 1998년 조영수가 작은 음반 제작사와 계약을 맺자마자 아버지는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밴드와 함께 작업실에서 작업 중이던 그는 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음향 장비들 사이에 서서 세상이 무너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때 작별 인사를 할 수 없었던 그는 그 고통에 몇 년 동안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위해 굿바이라는 제목의 기악 피아노 곡을 작곡했지만 연주할 때마다 피아노 앞에서 함께 보냈던 저녁 시간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기에 출판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아픔은 개인적인 충격일 뿐만 아니라 조영수에게 삶과 일의 의미에 대한 심오한 질문과 마주하게 했습니다. 22세, 막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던 그는 자신의 희생, 즉 작업실에서 잠 못 이루는 밤, 가족과 떨어져 일해야 했던 날들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인지 고민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첫 음표를 가르쳐 주었던 서울에 있는 옛집으로 자주 돌아가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품들, 낡은 만년필, 노래책, 남산공원에서 찍은 가족 사진은 길을 잃은 듯한 날의 유일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슬픔이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이자 그의 영혼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공유했습니다. 그는 슬픈 노래를 쓸 때마다 아버지를 떠올렸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를 영원히 마음속에 간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영수의 커리어는 눈부신 성공과 함께 실패와 눈물을 흘리게 하는 순간들로 가득 찬 긴 여정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K-팝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한국 음악 산업이 변화하던 시기에 그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초기에는 작은 기획사에서 제작 보조로 일하며 하루 18시간 이상 일하며 배우고 명성을 쌓았습니다. 2005년 SG 워너비의 히트곡 타임리스를 작곡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곡은 한국 팝 발라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타임리스의 성공은 그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고 그는 빠르게 주요 그룹들의 인기 프로듀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는 SG 워너비의 아리랑, MC몽의 원 러브, 티아라의 데이 바이 데이 등 히트곡을 프로듀싱하며 2000년대 K-팝 씬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작곡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아, 다비치 등 여러 그룹의 메인 프로듀서를 맡았고 한국의 전통 멜로디와 현대적인 사운드를 조화시키는 능력으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2010년에는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의 프로듀서상을 수상하며 그의 커리어에 큰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또한 영화 내 곁에 내 사랑의 OST에도 참여하여 감성적인 멜로디와 깊이 있는 가사로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한 슈퍼스타 K와 같은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며 프로페셔널한 면모와 신인 발굴 능력으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의 TV 출연은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커리어가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2012년 신인 밴드를 위해 프로듀싱한 앨범 뉴 던이었습니다. 그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앨범은 혹평을 받았고 밴드는 1년 만에 해체되었습니다. 영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비평가들의 비난은 그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는 스튜디오에 앉아 녹음을 들으며 자신이 믿었던 젊은 아티스트들을 실망시킨 것 같아 울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또 다른 실패는 해외 시장 진출 시도였습니다. 2015년에는 일본 회사와 협업하여 J-팝 그룹의 앨범을 제작했지만 문화적 차이와 음악적 스타일 때문에 프로젝트가 무산되었습니다. 비평 기사들은 그의 실력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소셜미디어의 부정적인 댓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영수의 음악 활동은 단순히 작곡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젊은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주는 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는 종종 새로운 그룹들과 함께 작업하며 그들에게 목소리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2018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느낄 수 있는 노래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완벽을 향한 긴 작업 과정과 수정, 그리고 또 수정은 그를 지치게 하지만 동시에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다비치와 함께 작업할 당시 이혜리가 파리 3일을 부르는 것을 듣고 관객들의 마음을 울리는 노래를 만들었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순간들은 그가 계속해서 기여할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조영수의 업적은 명성이나 수상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노래를 만들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데에도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한국 음악을 전통 문화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리랑과 같은 노래를 통해 한국 민속 요소를 K-팝에 접목시켜 경쟁이 치열한 K-팝 시장에서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또한 젊은 아티스트들에게 스승이자 멘토가 되고자 노력합니다. 그는 종종 서울에서 음악 워크숍을 열어 신인들과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합니다. 다비치와 같은 재능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그의 성공은 이러한 노력의 증거입니다. 또한 조영수는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5천만 원을 기부했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자신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삶에 대한 보답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또 다른 성과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린 것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말에 아이들을 공원에 데려가거나 아내와 함께 작은 가족 파티를 여는 등 항상 가족을 위한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아무리 소소한 순간이라도 그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힘든 시절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과정을 떠올리면 종종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과 결혼은 조영수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을 경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는 3년간의 교제 끝에 2008년 비연애인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에서 열린 한 콘서트에서 공통의 친구를 통해 만났고 그는 그녀의 온화함과 지성에 매료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여겨지며 그의 아내는 그가 힘든 커리어를 쌓을 때마다 항상 그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2010년에 첫째를, 2015년에 둘째를 얻었고 가족은 그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는 2019년 KBS 월드 인터뷰에서 아내가 일의 압박 속에서도 정신적으로 강인하게 버텨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에는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결혼 초기 남편은 바쁜 업무 일정으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아내는 외로움을 느꼈고 남편이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 중 하나는 2013년 일본에서 음악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했기에 아들의 세 번째 생일을 놓쳤던 일입니다. 집에 돌아와
아들이 왜 집에 없냐고 묻자 그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일의 압박감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자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사랑은 그를 이겨냈고 두 사람은 결혼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서로에게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영수와 그의 관계의 비극적인 종말은 결혼 생활의 파탄이 아니라 2022년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은 건강 위기의 시기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좋아했던 피아노 연주가 병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와 소통하는 방법이기도 했죠. 그는 서울 병원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울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작곡 능력을 잃을까봐 걱정했습니다. 아내는 매일 병원에 와서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다 주고 아이들 이야기를 들려주며 웃게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병의 압박감과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그를 우울증에 빠지게 했습니다. 아내의 사랑과 청중의 기대를 여전히 감당할 자격이 있는지 고민하는 밤도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두 사람의 부부 관계도 시련을 겪었습니다. 아내는 사랑과 지지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그가 가족에게 짐처럼 느껴진다고 말하자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다툼이었지만 동시에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치료와 물리치료를 시작한 후 그는 점차 피아노를 칠 수 있는 능력을 되찾았지만 그 몇 달은 그의 경력과 삶에 비극적인 종지부를 찍었고 두 사람 모두 영원히 잊지 못할 상처를 남겼다고 고백했습니다. 2025년 SBS와의 인터뷰에서 조영수의 아내는 남편이 겪었던 슬픔, 특히 아버지의 죽음과 건강 위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